1907년. 오. 땅 머리를 늘어뜨리고 마을을 뛰놀던 유관순은요, 이따가 멀리서 들려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유관순은요, 콩닥콩닥 이 불안하게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고개를 갸웃거렸겠죠. 그리고 얼마 후 유관순의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근데 왜? 유관순이 다니던 그 집 앞의 교회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초가인 교회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요. 검은 연기와 함께 불똥이 바람을 타고 어지럽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교회를 불태운 건요, 다름 아닌 일본군의 소행이었습니다. 아, 1907년. 1907년에 이제 고종이 이제 강제 폐위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각지에서 막 의병 활동이 좀 일어났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유관순의 마을 사람들도 연관돼서 일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의병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요, 산을 타고 넘어가서 곳곳에 마을에 숨어들었거든요. 마을에 숨어들었을 때 그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줬던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왕래를 했던 곳이 사실은 또 교회였기도 했어요. 거기가 주요 밀집하는 비밀 장소 같으니까. 아지트 같은. 아지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지령리에서 그런 불을 지르면서 하지 않았을까. 민가도 많이 태웠었거든요. 네네. 뵈는 게 없지 뭐 그 일제들은. 눈앞에서 다니던 교회가 이 불타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까 잘은 몰라도 일제가 우리 참 괴롭히는구나. 유관순의 어린 마음에도 반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3년 뒤인 1910년, 백성들은 망국민으로 전락했죠. 자, 그런데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요,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 재산을 털어가지고 뭔가를 차리게 됩니다. 유관순의 아버지가 바로 홍옥학교, 학교에 설립되는데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곳을 운영하게 되죠. 집안이 좀 부유했던. 아니요, 유관순의 아버지는요, 농민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 자체가 학교나 교육열이나 이렇게 강하게 되어졌던 데는 아무래도 기독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동네가 좀 특별하네요, 이 당시에. 그리고 유관순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쭉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기독교하고도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흥미롭네요. 그런데 13살이 된 유관순. 이 유관순이 이런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에리 씨. 사에리시? 선교사? 앨리스 해먼드 샤프. 성인 샤프는 사 씨가 됐고요. 앨리스란 이름이 에리 씨가 된 겁니다. 비슷하게. 사에리 씨. 사에리 씨. 네. 사에리 씨는요, 여성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똑똑한 여자아이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바로 유관순이 사에리 씨의 추천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경성의 이화학당에 다니게 된 겁니다. 이화학당.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총독부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빠마마 일어나세요. 아빠마마. 자,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고종의 사연은 바로 아빠마마 일어나세요. 독살. 아빠마마. 심지어 딸인 덕혜 옹주도 이제 본인 아버지가 독살당했다고 믿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 다 믿고 있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네. 이 소문은요,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적 울분을 촉발시켰고요, 항의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종의 장례식이 있기 이틀 전인 1919년 3월 1일 경성소재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자, 당시 그들의 심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공원안은 입추의 여지없이 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소름이 온몸에 끼치며 긴장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송곳을 세울 틈도 없이 학생들로 꽉 차 있었던 이곳은 바로 탑골공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1운동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태극기가 없으면 모자를 흔들고 수건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일날 경성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진행되어졌으니까 일본도 당황했을 거예요. 일제히 날카로운 감시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학생들이 3.1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렵 유관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관순 역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화학당의 교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못 나가게. 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곳은 학교이고 여러분 아직 연약한 학생입니다. 저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나가 싸우려는 학생들과 그 앞을 막아선 교장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 그런데 이때 유관순은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뒤쪽으로 와가지고 뒷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관순과 친구들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관순을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요, 오인의 결사대라고 부릅니다. 유관순,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수. 진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무서워서 동참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야, 저 나이 때 학생들은 저도 그랬지만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야, 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래도 겁먹는데 와, 목숨을 그죠. 걸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신학문을 배우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의 반일 감정은 정말로 날카로웠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마저도 어떻게든 거리에 나가서 내가 만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정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만세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진 수많은 군중에 휩쓸려서 당시 경성역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꼴은 머리가 풀려 헝클어졌고 신발도 벗겨져 나간 후에 치마마저 멋대로 풀린 상태였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막 인파에 휩쓸려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그 금기 시대였던 그 단어를 입 밖에 올리면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과 외쳤을 때 가지게 될 그 소름 돋는 전율. 우와. 소름 돋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 잠깐의 해방 공간에서 맛본 벅찬 감동으로 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만세 운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유관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며칠 뒤 유관순이 또다시 시위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조선독립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나누며 만세를 외쳤을 유관순도 함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의 시위운동은 3월 1일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일본 경찰들이 그 시위 중인 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학생? 만세 그렇죠. 운동하는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순은 결국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순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순은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신호 보낸 거 아니에요 서로? 맞습니다. 횃불은요. 유관순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들이 주고받은 모종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유관순이 천안 병천면에서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을 앞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관순은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자, 유관순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협력자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도왔어요? 아버지 유중권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학교를 학교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네, 근데 뭔가 그래도 저는 아버지는 그 교장 선생님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자제하고 좀 참고 위험하니까. 맞아. 딸인데 어린 딸인데. 딸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도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 유중권은요 딸 유관순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유중권과 유관순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딸이었던 겁니다. 유관순은 아버지의 도움으로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유지들과 어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만세를 외치자는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움직였네요 마을을. 그러니까요.
그 뒤로 유관순은요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오네 장터의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오네 장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무려 3천여 명. 오, 진짜요? 꽉 찼겠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네. 우와, 3천여 명?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재소를 향해 나아가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그냥 갔다 왔어. 와. 진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근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오네 장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 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평화 시위로 시작된 아오네 장터의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일본군에 항의하던 아버지 유중권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와. 그 눈앞에서 보는 거죠. 네, 눈앞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중권은 딸인 유관순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열려있는 아버지이자 딸의 만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유관순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죽이느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남편의 죽음에 격분한 유관순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 달려들다가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학살당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와. 원래 처음에는 이제 더 어렸을 때 교회가 불탔거나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 반일의 어떤 뭐 감정이 좀 작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동안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극으로 달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에 대한 그 원망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그쯤 됐을 때는요. 유관순 열사가 투사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만세 운동을 하면서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